woman named Heather Cho, Korean Air's vice president for cabin service, and wait for it, daughter of the airline's chairman, Ms. Cho forced the plane to return to the gate where she had the head of the cabin crew kicked off. She was served macadamia nuts in a bag instead of on a plate. And after the story sparked outrage throughout South Korea and much of the world, she resigned some of her duties, though she's apparently keeping her title at Korean Air.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보면 결국은 재벌들이 장악한 재벌 왕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대규모 기업 집단, 즉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기업 집단이고, 그리고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지배될 때, 사실상 지배될 때 재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 하는 인식들이 널리 지금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특별하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25살 이때서부터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다음에 유미 엄마하고 결혼해갖고 그 유미를 낳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 아빠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가져져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형편이 그때 아주 좋지를 않아서 이 택시 운전을 하니까는 돈벌이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4년제 대학교는 갈 형편이 안 되고 그 무렵에 삼성에서 학교로다가 이 공부 잘하는 말 잘 듣는 애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 부탁이 왔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미도 거기에 신청을 해갖고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결혼할 적에 돈 들어가는 비용, 또 유미 밑에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자기 남자 동생 대학교 가는 자금도 보태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간 것이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기업이기도 하고 월급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복지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미가 삼성에 취업됐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축하해 준다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을 다른 친구분들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유미가 이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For those who are shaping the future by reinventing the present.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the Galaxy Note 10.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2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9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삼성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애플과 또는 일본 회사들과 또는 중국 회사들과 당당히 경쟁해서 이겨내는 자부감을 느끼는 회사고,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는 사실상 이제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수준에 와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역할도 했잖아요.
전자, 금융, 뭐 호텔 사업도 하고 물산, 건설 뭐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일단 삼성을 생각해 보면 삼성의 계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이 그러니까 한국의 GDP의 20%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내 조카가 아들이 삼성전자 입사한다고 하면 자랑스러워하는 자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준 회사고 저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심영아입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3개 정도 수능 때도 서울대, 고대, 연대 그랬다면 지금도 삼성, 현대, SK 옆에서 봐도 공부하고 있고 옆을 또 보면 공부하고 있고 내 앞에도 공부하고 뒤에도 공부하고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선택지인 거죠. 그 외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고 복지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그런 것보다도 시선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의 시선. 대기업을 못 가면 실패한 인생. 제 주변에 중소기업을 가겠어 라고 해서 간 경우는 없고 보통 대기업에 도전해서 실패하면 소리 소문 없이 가 있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연락은 안 돼요. 그냥 일단은 보통 이제 입사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다른 국가, 미국이나 유럽이랑 다르게 수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1년에 뭐 한 번 내지는 2번 계열사에서 채용을 동시에 진행해요. 그래서 그런 뭐 적성 검사라든지 입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집도 있어요. 수능처럼 준비되기도 하고 나는 뭐 삼성도 보고 LG도 보고 뭐 SK도 보고 다른 기업들도 보겠지만 유독 삼성은 지원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 고시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My name is Sang-in Park, economic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consequence of 재벌-centric economic development, 재벌-dominated Korean economy, democracy is now replaced by corporatocracy. 대규모 기업 집단, 즉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기업 집단이고, 그리고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특정 가문에 의해서 지배될 때, 사실상 지배될 때 재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인도가 낮아서 외국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었고, 이때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차관으로 외자를 가지고 와서 기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산업 중심으로 재벌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는 각 재벌들에게 특정 집중 분야를 나눠줬습니다. 삼성, LG는 전자, 현대는 자동차. 이런 신생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30년 정도, 1960년에서 한 30년 정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이렇게가 4대 기업일 것 같은데요.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리고 자산총액 규모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4대 재벌 내지 5대 재벌이 사실 우리 이른바 재벌들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뭔가 대들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 많이 있어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경제 권력인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미가 2003년 10월 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2005년 5월 한 말쯤 되었는데 그 유미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체한 것 같이 속이 미식거리고 배 아프고 그렇다가 전화가 와갖고 처음에는 유미가 이 음식 먹은 게 체해서 그런 줄 알고 약방에 가서 그 약을 사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유미하고 지 친구하고 이제 수원에 있는 병원을 가니까는 그 병원에서 그 바로 유미를 그 입원시켜 놓고 그 이제 나하고 유미 엄마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 나를 보고서는 복도도 잠깐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유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하늘이 아주 확 무너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아주. 팔하고 다리가 힘이 쭉 빠지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가슴에 딱 무너지니까 아주 먹먹한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니까 머리가 이제 쑥쑥 이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막 우는 거야, 이게 아주. 머리가 쑥쑥 이렇게 다 빠지니까.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예정된 경로로 운항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고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땅콩 회항이 재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던 외국인들한테 처음으로 그 힘과 권력을 인식시켜준 그런 사건 아닌가 봐요. 한국 기업의 갑질 문제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오늘 일가족이 기소되거나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아마 드문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 하는 인식들이 널리 지금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재벌 총수 일가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어요. 한국 법원에는 이제 재벌 정찰제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주된 양형의 이유. 왜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느냐. 거기에 대부분의 사유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벌을 키운 것은 정부와 국민들이었는데 이제는 재벌들이 정부와 국민을 장악하고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역전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재벌 기업이잖아요, 삼성은. 그 가장 이제 밑바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더 가난해지는. 근데 그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얘가 아주 이렇게 아주 바짝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마르는 거야. 몸이 아주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딱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미 할머니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아니 애가 어떻게 이렇게 돼서 왔냐고 하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무슨 회사길래 애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왔냐 그러면서 아니, 밥을 안 잡수는 거야 이게. 아무리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상당히 아주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유미 병이 지금 왜 걸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미한테 거기서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반도체 그 웨이퍼 이게 동그란 그 웨이퍼를 화학약품에다 담갔다가 뺐다가 또 다른 화학약품에 담갔다가 뺐다가 또 다른 화학약품에 뺐다가 담갔다 이런 걸 반복해서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한 며칠에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과장님이 있었는데 그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유미가 웨이퍼를 반도체를 화학약품을 쓰면서 담갔다 뺐다 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이거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면은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 산재 보험을 적용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과장이 나를 보고서는 아니 아버님이 이 큰 회사 삼성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황유미 씨 아버지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뭐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뭐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고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기를 원하니까. 그 치료비 들어간 돈이 하고 그 경비하고 쓴 돈이 한 5천 한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5천 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것뿐이 못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고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만 받고 끝내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속았다는 느낌이 이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일 흔한 건 돈으로 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치료비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이 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2명이 일하다 둘 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사실 말도 안 됐어요. 보호구도 제대로 없었고 기본 안전 장치 없이 커버도 없었어요. 노동자들의 죽음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 재현되니까 삼성에서는 아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워낙 많고 그중에 아주 소수만이 걸릴 뿐이며 일반인보다 훨씬 적게 걸린다는 식으로 사실상 거짓말을 했었었죠. 한국 사회에서 삼성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를 진실을 파헤치거나 삼성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다르게 삼성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데 휴대폰 사업, 반도체 사업이 커지면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삼성이 거의 독주를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자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동안 관대했다라고 봐야죠. 재벌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사법부가 관대했었고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더 관대했던 것이 아니냐. 즉 경제 권력이 된다.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경제 권력에 대해서 국가 의사결정에 심대한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부장하고 과장들 한 3명하고 이렇게 해서 승용차로 한 대씩 이제 여기 내려와요. 나보고서는 유미가 병 걸린 거는 개인적인 질병이고 회사하고는 삼성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삼성에다 왜 바가지를 씌우냐 그러나 유미에 대한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이제 3월 6일 날 그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유미 그 병원 치료 받으라고 여기서 이제 새벽에 한 4시 반쯤 되면 여기서 출발해요. 유미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누워 있다가는 더워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땀을 아주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유미 엄마가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 얘가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고속도로에서 나 뒤로 이렇게 돌아다보세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숨이 다 이렇게 넘어가고 눈은 벌써 이렇게 짙다는 거 보세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다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난 차에서 내리고 유미 엄마도 내려가고 뒷문을 열으니까 벌써 그 사이에 숨이 벌써 다 넘어간 거예요. 얘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하나도 까지게 앞이 캄캄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미하고 그때 당시 약속을 했어요. 원인 내가 꼭 밝힌다고.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삼성을 상대로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삼성과 이미 짬짬이가 되어 있는 정부기관과 싸운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경찰 이런 곳들과 싸운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람 수가 3명들아 5명들아 뭐가 문제야 근데. 노동자 병들게 한 사람 사업장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경민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1987년에 태어난 항상기 아버님이 처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서류를 접수를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주장한 거는 내 딸이 삼성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삼성에서 제출한 자료는 스티커 라벨 붙이는 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삼성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올렸고 유미는 끝까지 처음서부터 여기서 일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차장이 날 이 책상을 손바닥을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삼성 이렇게 큰 회사에서 백혈병으로 사람 몇 사람 죽었다고 해서 서류를 거짓을 꾸며서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언론인으로서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기업의 광고 없이는 생존을 못 하는데 최대의 광고주는 삼성이니까 삼성이 바라는 대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이 자기네 회사 앞에서 사옥 앞에서
아마 1인 시위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좀 만들어놔요. 뭐 저기에 있는 저런 지명수배 명단 같은 그 지명수배 명단 같은 그 양식이 똑같은 양식인데 거기 제일 윗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수 고객 명단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거죠. 자신의 딸을 잃은 아버지를 그냥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우수 고객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거는 예의를 넘어서 예의와 윤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유미 화장을 해갖고 유골을 뿌리려고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여기를 올라왔는데 그 올라올 적에 유미 친구하고 내 친구 또 유미 회사에서 일하던 같이 사람들 유미 그 과장님도 해갖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이렇게 쭉 그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그 유골을 뿌리는데 내가 아주 너무 억울해갖고 아주 눈에서 아주 눈물이 좀 막 내려 흘렀었어요. 그래서 그 유골을 뿌리면서 우리 그 유미 엄마랑 유미 누나랑 유미 동생이랑 같이 이제 유골을 자꾸 이렇게 쭉 뿌렸어요. 쭉 이제 여기 이제 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주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아주 너무 억울해갖고 아주 눈물이 아주 막 내려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온 사람들한테 얼굴에다 확 뿌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눈치채고는 뒷걸음질 슬금슬금 하면서 벌써 저 줄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얼굴에다 확 이게 유골을 뿌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저 혼자라서 너무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차마 그 유골을 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에 뿌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얼굴에다가 유골을 뿌리지 못한 게 아주 한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너무 억울해가지고.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사학력 노동에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 뼈는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점점 더 이 그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에는 격차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90%는 99%는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법의 지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이든 뭐 삼성이든 또는 뭐 페이스북이든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 자원을 결국 독점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 편법을 저지르는데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깨트린 것에 대한 분노, 증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약간 뭐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너무 많은데 그냥 뭐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너무 강해서 아유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이제 이런 무기력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이렇게 태우니까 어떤 때는 유미 친구들이 탈 때도 있어요. 결혼을 해갖고 전부 다 애기 하나씩 데리고 타고 둘씩 데리고 타고 어떤 때는 신랑하고 같이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죠. 우리 유미도 살아있으면은 지금 결혼해갖고 그 애기를 하나 둘씩 이렇게 데리고 다닐 텐데 하는 유미 생각이 그렇게 나기도 하죠.